책으로 배우는 투자, 어려운 투자, 재테크, 경제 책들을 핵심만 콕 집어서 요약해 드립니다. 증권사 실전 투자대회 우승자가 쓴 최고의 주식 투자 입문서, 시간여행TV의 주식 투자 전략, 저자 시간여행TV, 고려대학교 출신의 웹 개발자 출신으로 26살의 나이에 PC디렉트, 에이텍TN, 소포트 캠프 등의 주식에 대해 5% 지분 공시를 한 슈퍼개미입니다. 2020년에는 KB증권이 주최한 실전 투자대회에서 수익금 기준으로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사람의 관점에서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을 매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간여행TV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소형주 매매법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자가 주식 투자 초창기에 주식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을 분석했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이었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보면 똑같은 호재가 있어도 대형주들은 주가가 큰 움직임이 없지만 시가총액이 적은 소형주들은 상한가를 가는 등 주가가 크게 움직입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숫자의 변화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이 적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숫자가 작을수록 쉽게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소형주들은 상승장에서는 대형주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하락장에서는 더 많이 하락합니다. 따라서 배당과 적금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반드시 소형주 매매를 해야 합니다. 저자는 종목 발굴을 할 때 시가총액이 낮은 순서부터 정렬을 하고 분석합니다. 그럼 모든 소형주의 주가가 잘 움직이는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닙니다. 시가총액 700억 미만의 소형주 중에서도 주가의 등락이 큰 종목들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20%의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테마주입니다. 정치인 테마주, 정책 테마주, 이들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테마주를 무조건 사면 위험하겠죠. 특히 소형주들은 장기 투자를 해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저자가 시가총액 500억 미만의 소형주 30개를 관심 종목에 넣어두었다가 12년 뒤에 봤더니 그 중에 30% 이상이 상장 폐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형주들은 더욱더 종목 선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종목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습니다. 1. 3년 이상 적자 기업. 2. 자본 잠식률 50% 부근. 감자나 유상증자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3. 채무의 원리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회사. 문제가 있으니까 돈을 못 갖고 있겠죠. 4. 저점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소형주. 앞으로 2배 오를 종목을 사야지 이미 오른 종목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5. 최근 3년간 1거래대금 100억 미만 종목. 이 뜻은 테마로 상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6.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한 기업. 이것들은 주식 수를 증가시켜서 주식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또 이 자체가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자회사에 수백억의 자산을 대여해 주는 기업. 이것은 감시가 느슨한 자회사로 돈을 옮기고 여기서 이 돈을 빼돌리려는 수법입니다. 8. 최대 주주가 대출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회사. 이 경우 최대 주주의 지분이 담보로 잡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사들이는 기업 사냥꾼들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9. 최근 1년간 호재성 재료가 4번 이상 나온 경우. 이 호재들로 인해 이미 주가가 많이 급등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어떤 소형주를 사야 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자신의 사업 영역과 성과가 명확한 기업, 망하지 않을 기업에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2. 연간 기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기업. 회계 처리 특성상 분기 손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는 반드시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3. 최대 지주의 지분이 30% 미만이거나 70% 이상, 혹은 최대 주주가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한 회사. 이럴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도할 리스크가 적습니다. 4. 부채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고 유보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기업. 건실하다는 뜻입니다. 부채 비율은 200% 이하가 좋습니다. 5. 과거에 테마주로 상한가 간 이력이 있는 종목. 학습 효과로 인해서 다음에 또 상한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자가 5% 지분 공시를 한 종목들은 과거에 테마로 엮여서 상한가에 간 이력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6. 네이버 검색창에서 연관 검색어에 노출되는 종목.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검색했다는 의미겠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을수록 주가는 강하게 상승합니다. 7.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하향하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은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10분의 1로 하락하기도 하지만 소형주들은 아무리 안 좋아도 주가가 하락하는데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다는 의미는 회사가 최소 100억 원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아래로는 하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래량이 적으면서 우하향하고 있는 기업은 동호회 작전 세력이 주가를 급등시키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소형주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자산이 100억 이하일 때 소형주와 대형주의 비율을 7대3으로 유지했습니다. 한 종목당 10%씩 소형주 7종목, 대형주 3종목, 총 10종목입니다. 현금은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 소형주 비중을 늘렸고 반대의 상황에서는 소형주를 줄였습니다. 7대3의 원칙에서 소형주가 7종목, 대형주가 3종목이죠. 소형주 7종목 중에서 3종목은 정치 테마주입니다. 각 후보에 대한 인맥주,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주들로 구성합니다. 소형주 2종목은 계절 테마주입니다. 봄에는 미세먼지 테마, 여름에는 폭염 태풍, 겨울에는 조류독감 테마입니다. 나머지 소형주 2종목은 그 상황에 맞는 이슈와 연관된 테마주입니다. 이때 그 이슈나 재료의 발생이 확실해야 합니다.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진 관련주들은 피하고 선거일처럼 일자가 확정되어 있는 테마가 좋습니다. 대형주 3종목은 고배당주 위주로 구성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이 종목들은 2월과 7월 사이에 미리 매수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10월과 12월 사이에 매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형주들은 유동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거래대금 300억 이상이어야 하고 장기 보유의 목적이면 역별의 종목을, 단기 보유 목적이면 정배열 추세 종목을 선호합니다.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가가 52주 최저가보다 150% 아래에 있을 때 매수합니다. 주가가 이보다 위에 있다면 아직 충분히 하락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미 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기 전의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매수할 때 호가창이 빈약하다면 시장가 매수가 아니라 지정가 주문을 이용합니다. 한 번에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최대한 많이 나누어서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천하자면 동시호가를 이용하거나 코스닥 지수가 1.5% 이상 하락하는 대세 하락장에서 매수합니다. 매도는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서 합니다. 본인의 물량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본인 물량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익절과 선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매도의 기준은 본인의 매수 가격이 아니라 시장의 상황과 거래량으로 결정합니다. 매매 예시.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자가 쓴 최고의 주식투자 입문서
시간여행TV의 주식 투자 전략. 나는 확신한다. 나의 매매와 투자 철학은 주식시장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